자,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 오늘은 장성규 변호사와 함께 보다 안전한 세상을 위해 법안 강화가 필요한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연결돼 있죠? 법무법인 비전의 장성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장성규입니다. 예. 자, 지난달 15일에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그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에 따른 후폭풍도 상당히 거센데요. 우선 이게 좀 어떤 사건이었는지 좀 먼저 좀 짚어주시죠, 장 변호사님. 네네.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 설명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지난 9월달에 인천 남동구 한 빌라의 4층으로 어떤 40대 남자가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 오고 난 뒤 아랫집 3층 사람들과 층간 소음 문제로 혈관에 자주 이제 갈등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3층에 살던 가족들은 그날 이 사건 지난 15일 사건 발생 전에도 층간 소음 문제 등으로 경찰에 약 4차례 정도 신고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달 15일에 그 4층에 살던 40대 남자가 3층에 사는 가족들을 또 찾아와서 소란을 피웠고, 그로 인해서 경찰이 출동했고, 그 소란 내용을 들은 경찰이 40대 남자에게 불안감 조성 행위에 대한 조사 필요하니까 당신 경찰서 출동하라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출동 통보를 받은 그 40대 남자가 앙심을 품고 통보받은 지 4시간 후에 3층에 사는 가족들을 찾아가서 흉기를 마구 휘둘러버리고, 그래서 3층에 사는 50대 여성이 현재 중태에 빠진 사건입니다. 이 아래 그 3층의 가족, 그리고 위에 4층의 남자, 이미 뭐 층간소음으로 오랜 기간 분쟁이 있었던 사이였다고 하고, 무려 4차례나 경찰 신고가 있었다고 하던데요. 그러면 그때마다 왜 경찰은 적절한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걸까요? 우선 그 층간소음 문제는 그 소음 문제를 겪는 그 직접 해당 당사자들은 상당한 그 정신적 고통이나 심리적 고통을 받는데요. 국가기관이 거기에 대해서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나서서 분쟁을 중재하는 데는 일정한 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상호 간에 이웃 간에 그 문제가 민사적인 다툼으로 볼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경찰이 나서더라도 양쪽 이야기를 들어보고 뭐 분리해서 들어주고 또 그 요인을 발생시킨 층에는 뭐 과태료 정도 부과하는 수준으로 대응하는 게 통상적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사건이 알려진 이 바로는 이 사건은 이 사건 발생 전에도 4층의 남자가 그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또 뭐 살해 협박도 했다기도 하고, 그래서 3층의 가족들이 그런 문제를 계속적으로 신고했는데 경찰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단순 그냥 층간 소음 번쟁으로 취급했다고 하는 그런 점이 좀 아쉽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국민들이 또 가장 분노하는 그런 포인트가 있는 것 같은데요. 흉기를 휴대하고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을 떠났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었는데요. 단순한 층간소음 분쟁을 넘어서 그 40대 남자가 흉기 들고 난동 부린다는 현장에서 범인을 제압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는 소식이 우리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죠.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미 한 25만 명 이상이 경찰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청원에 동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처음에는 2명의 경찰이 출동했다가 현장에 있던 순경이 흉기를 들고 난동 부리는 거 보고 도망을 갔다고 하거든요. 처음에 도망을 가서 국민들을 놀라게 했는데, 다시 최근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 같이 출동했던 30명 경력의 또 다른 경찰도 흉기를 휘둘러서 피해가 현재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현장으로 즉시 가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그 경찰관들이 당시에 출동할 때 보호장구로서 3단봉도 가지고 있었고 테이즈건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보호장구를 전혀 사용하지도 않고 그냥 현장을 떠났다고 해서 참으로 어이없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보호를 해달라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망을 간 행위. 도저히 이거 뭐 납득하기가 어려운데요. 좀 어떻습니까, 장 변호사님? 네, 경찰 공무원은 당연히 그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최우선 의무가 있죠. 그런데 그런 공무원들이 제가 보기에는 정당한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범행 현장을 보고도 또 범행이 지금 현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도 현장을 이탈하고 그 현장에 적극적으로 진입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뭐 지금 들린 이야기로는 그 두 명의 경찰관이 뭐 구조 및 지원 요청하기 위해서 현장을 이탈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기에는 비겁한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예. 그 현장에 있던 가족들은 어떤 참변을 당했습니까? 예, 그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50대 여성의 그 50대 여성 말고도 여성의 딸과 남편이 그 흉기를 얻은 남성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처, 얼굴과 손에 엄청 상처를 입었고요. 그런데 이제 남편이 그 흉기를 얻은 남성을 제압하고 난 뒤에 경찰관들이 다시 빌라로 들어와서 그 40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50대 여성은 경찰이 그 방치하고 있던 상태, 직무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미 목 부위를 흉기에 찔려서 수술을 받았고 현재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그야말로 그날은 거의 그 빌라의 복도가 아수라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죽했으면은 그 경찰 믿지 말고 남편이 그대로 3층에 머물렀다면은 오히려 가족을 더 안전하게 지켰을 것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신뢰를 잃은 경찰이 사건 직후 되레 피해 가족을 회유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 이건 무슨 얘기죠? 예, 경찰이 그날의 행동을 이제 그 가족들이 문제 삼기 시작했죠. 대응 방식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이의를 제기하자 경찰 측에서 이제 이 사건을 공론하지 말자 그런 식으로 이제 회의를 하기도 하고 현장을 이탈한 경찰관과의 면담을 신청했겠죠.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고 가족들이 발을 동동 구르면서 만나게 해달라 하니까 그 경찰관에게 휴가를 쓰게 해버려서 만나지 못하게 하고 또 심지어는 그 피해자가 돌아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온 것으로 우리 서로 마음의 위안을 삼자 이런 등의 말을 했다고 하면서 그 사건을 그야말로 그 축소하기에 급급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가족들에게는 이 가족들이 이렇게 자꾸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 이 민원을 제기하다 보면 우리가 민원에 추정하다 보면 정작 수사를 제대로 못해서 그 범인 풀려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겁을 주기까지도 했다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게 그 내용을 알고는 정말 이게 대한민국 경찰 맞는지 참 의의가 없습니다. 그 경찰관 2명은 현재 뭐 처벌이 내려진 상태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 경찰관 2명은 처음에는 바로 지지 해제되었다가 지난달 30일이죠.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해임 처분됐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인천경찰청장도 이 사태의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10월 1일이죠. 며칠 전인데 사과만 발표하고 사표를 내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추가한다면 최근에 이 경찰청장이 이제 흉기를 얻은 범인에게 과감한 물리력 행사를 적극적으로 대응하라.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터지고 난 뒤에 난리가 났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제 며칠 전에 그 경남 김해 사건이 뉴스가 들려왔죠. 그 김해에서 흉기 소지하고 공장에 무단 침입한 범인에게 공포탄, 실탄 3발 발사해서 범인을 제압했다. 그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소일겁이 안감 고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참 이게 층간소음 문제 사건 사고가 이게 지금 끊이질 않고 있는데 좀 분쟁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좀 소통이 우선이 돼야 할 것 같고 좀 감정 싸움으로까지 번지지 않도록 좀 최대한 좀 소통하는 그런 모습이 좀 우리가 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장 변호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법무법인 비전의 장성규 변호사 만나봤습니다.